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 순방을 일정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죠. 1월 4일부터 시작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약 3박 4일의 일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그 북경 베이징 방문을 끝내고 무사히 마치고 그 상하이 상해 쪽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더라고. 오늘부터 상해 도착하시더라고. 오늘 이제 상해 방문 일정이 돌입했는데, 일단 그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북경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그 정상회담은 마무리됐죠.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그 이제 2달 만에 그 경주 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막 2달 만에 바로 또 정상회담이 재개된 건데,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어떤 중국과의 어떤 상호 불신 오해 이런 걸 해소하는 계기가 됐고,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다시 한중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된다는 그런 최대의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망친 대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것이 최대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상호 불신 오해를 불식하고, 앞으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만나자, 자주 만나자, 이런 의견도 일치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악건이 있습니다. 악건은 그 셀카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악건은 이번에 그 정상 외교의 그 악건은 셀카 외교. 예. 그 시진핑 주석 부부하고, 그 김혜경 여사하고, 그 내보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셀카를 찍었죠. 그게 악건 같습니다. 참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 셀카 외교. 이게 절정인 것 같아요. 이게 악건이었어요. 그 시진핑 주석도 웃으면서 셀카에 응해주고, 평리한 여사도 미소로서 셀카에 응해주고, 김영희 여사는 물론이고, 참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진짜 악건이었다, 이번 외교에서. 진짜 외교 천재다. 그런 말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레가시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다루지 않죠. 개무시해버리지만은 해외에서 지금 막 외교 천재라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튼 아직 순방 일정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남았는데, 최대한 마무리 잘 하시고, 어쨌든 최대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김혜경 여사도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보니까 일본이 이제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일본이.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까? 일본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일본에서는 왜 우리 일본에는 이재명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가 한탄하고 있대요. 왜 이재명 같은 지도자가 없는가 일본에는. 그런 탄식이 나온답니다. 이 사람은 간단히 순방에 대해서 살펴봤고, 중국 순방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썸네일에 올린 것 같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문재인이 뭐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바로 왔는데, 새해 벽두부터 1월 1일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가 양산 평산 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방문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며칠 지났지만은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을 예방한다는 자체가 참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을 예방해갖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보니까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러 경험들을 잘 살려갖고 꽉 막힌 뭐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좀 잘 풀리게 해달라. 좋은 가르침과 어떤 역할을 요청드린다. 그 한반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요청을 했더라고.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 뭐 평화 뭐 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어떤 남북 문제에 어떤 기회 달라, 가르침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고. 그래 문재인은 뭐라 했느냐 또 정청래 보고 그 작년에 참 민주당하고 정청래 대표가 큰일을 했다. 무슨 큰일을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덕담을 하더라고. 정청래 보고 민주당하고 정청래가 큰일을 했다. 문재인이 하는 소리가 무슨 큰일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의 그 계획을 튼튼하게 뒷받침했다. 그래 또 평가를 했어요. 뭘 그래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뒷받침을 했는가? 정규재하고 민주당이 정청래하고 민주당이 뭘 그래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튼튼히 뒷받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안심이다. 올해도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승리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했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안심이다. 그래요? 그럼 좀 물러나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데 왜 나오십니까? 언론에. 그냥 조용히 묻히가 살면 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며요. 안심이라며요.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맡겨놓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유튜브 채널도 한다, 뭘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안심이라면서, 근데 왜 자꾸 나타나는 겁니까? 참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 문재인, 참 한심합니다. 잘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안심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양산을 가기 전에 정청래가 노무현 김해 봉화마을도 방문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모의를 참배했는데 새해니까 인사차 갔겠죠. 먼저 문재인한테 가기 전에 김해에 먼저 들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의를 참배하고 건양숙 여사도 예방했더라고. 거기서 또 한 마리 또 가관이야. 이 보도에 나온 겁니다. 건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청래가 또 뭐라고 했냐? 제가 작년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참 고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참 고심을 했다. 세 갈래 길이 있었대요. 작년에 그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그 한 갈래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게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는 2년짜리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또 한 갈래고 또 한 갈래는 1년짜리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세 가지 길이 있었다. 그 세 가지 길 중에서 가장 손해보는 1년짜리 당대표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건양숙 여사를 예명해갖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 작년에 이제 민주당 그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2년짜리 당대표 도전하는 거, 1년짜리 당대표 도전하는 거,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가장 손해보는 걸 택했다. 1년짜리 당대표에 도전하기가 결국은 됐다. 이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1년짜리 당대표가 가장 손해보는 길입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 건양숙 여사를 예명하고 무슨 의미로 이걸 했는지. 그래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꽃 같은 꽃감밭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거 손해보는 길 임기 1년짜리 당대표 도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딱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이게. 은근히 참네. 임기 1년짜리 당대표가 손해보는 길입니까? 참, 이 말도 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이제 임기 1년짜리 당대표, 최고 짧으니까, 연수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최고 손해보는 거다. 그 말인가 봐. 그러면 임기 1년 채우고 나면 이제 그만두겠네요. 연임 도전 안 하겠다는 말인가? 참,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일단 이거는 이제 건장수 여사를 예방해서 하는 이제 소리고,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예방한 그 양산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거는 그 공식적으로 보도된 거고, 이제 비공개 해동도, 언론에 공개 안 되는 해동도 했더라고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대충 뭐 언론에 보도된 거는 비공개 해동에서는 올해 6월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영남 지방의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자리를 우리가 민주당이 탈환해야 된다면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어떤 또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어, 다시 내가. 그러고 제가 뭐 오늘, 문재인하고 어떤 정책내 어떤 관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옛날부터 어떤 관계가 있었나 한번 찾아봤는데, 나오는 게 보니까 어떤 게 나왔느냐 찾아보니까, 뭔가 정의 관계가, 문재인과 정치인의 관계가 과거부터 어떤 관계였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때는 좀 맞춰 있었어요. 정청래하고 문재인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 2월 10일입니다, 10일. 10일 날 이제 정청래가 어떤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이 좀 문제가 됐어요. 2월 10일 날 라디오에서 나오고 인터뷰한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은, 그 전날에 문재인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민주당이 그때 당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되기 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그때 당 대표로 취임했어요. 2015년도에 2월 달에. 취임해갖고 이제 심초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당 대표로 취임했으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자기 딴에는 국민묘지를 참배했는데,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여기에 이제 국립현충원 참배하면서 이성만하고 박정희 모욕도 참배를 한 겁니다. 이성만 박정희 묘지도 문재인이가. 이를 두고 이제, 이성만 박정희 묘를 참배했다. 문재인이 이를 두고 이제 정청래가 비판을 한 거예요. 문재인은 깐 거예요, 그때. 어떻게 깠느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깠느냐? 어떻게 비판했느냐, 문재인을. 이거는 이승만하고 박정희 묘를 참배한 거는 문재인이, 독일이 유태인 학살을 사과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일본이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석분이 신사에 가서 참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이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걸 두고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가 똑같아. 그 야석분이 신사에 가서 참배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하고 나서 뭐 당내에서 분란이 생겼어요. 당내에서. 어떻게 대표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당 내에서도 당 외에서도 분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이가 정청래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다. 이래 나오더라고. 문재인 대표로서 이제 정청래에게 말 조심해라. 이제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이런 과거에 어떤 일화가 있더라고요. 한때 이런 어떤 마찰이 있었어요. 문재인하고 정청래가. 지금은 찰떡궁합이지. 옛날에 요런 어떤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은 찰떡궁합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정청래가.
다시 이제 그 정청래의 올 1월에 올 신년 1월 1일의 그 평산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방문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물론 정청래가 당 대표로서 민주당의 어떤 전임 대통령이니까 문재인이가 예방할 수 있어요. 새 인사차, 새해 왔으니까 어른이니까 인사차 갈 수 있지.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그 전에 이제 문재인한테 예방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김해 봉화마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고, 또 권영여사도 예방을 했어요. 그 전에. 근데 참 자꾸 우리가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너무 자주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정청래가 문재인을 찾아가는 게, 양산 찾아가는 게 너무 자주 간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8월, 예? 자기가 어떤 당대표 8월 때 취임됐잖아. 당선돼갖고 대표가 됐잖아, 민주당의 정청래가. 그 이후에 아마 취임 인사차 또 예방을 했다고, 양산에. 물론 명분이 있죠. 뭐 취임했으니까 어른을 찾아본다. 명분이 있는데, 불과 뭐 작년 8월 해봤자 얼마 됩니까? 8월 이후면은. 올 1월이니까. 너무 자주 간다. 물론 핑계는 있지. 뭐 취임했으니까 인사차 가는 거고, 또 새해니까 문안 인사 드리는 거고, 이래 이해할 수도 있는데 참 심각하다. 왜 하필 문재인이냐 이거죠. 예? 물론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전임 대통령이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 진짜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 행보 자체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골수 지지자들 문재인을 지지하고 빠른 골수 대깨문이나 이런 골수 지지자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아직 용비 어천간에 모르지만은 그 외에 좀 깨어있는 대다수 민주 시민들, 의식 있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이랑 화합되고 있다고 지금. 예? 그런데 왜 그런 문재인을 찾아가냐 자주. 예? 대다수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나 지지자들은 문재인이가 제발 좀 정치 유소나 이런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정치 유소나 있는데 TV에 안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문재인이가. 이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정청래와 문재인은 모르는 모양이죠, 아마. 아닙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기는 왜 몰라요. 알면서도 이거 생 까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갈길 간다. 이 식입니까? 당신들이,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의 당원들이 문재인과 정청래를 비난하다가 우리는 갈길 간다. 이 식입니까? 무자격, 무능의 괴물, 괴수부, 그리고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을 벼락 출세시켜주고 급기야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한 문재인을 왜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갑니까? 윤석열 정권의 탄생 1등 공신이 문재인을 왜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가냐고. 예? 그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는 문재인을 왜 찾아가냐고. 책임 회피하고 몰랐다, 속았다, 윤석열 속았다 이런 변명만 해야 되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을 왜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갑니까? 이거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뻔질나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문재인을 손전하는 것이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당원들,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민주당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뻔질나게 양산, 평산마을을 찾는가를,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재인의 영향력이 민주지정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의 표를 그걸 하러 뻔질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 즉 공천 과정에 문파들의 영향력이 존재하기에 또 김어준, 즉 털파들, 문재인은 변함없이 빨아대는 김어준의 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해서 문파와 털파들의 힘에 자신들이 공천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니까 뻔질나게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언론에 공개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청래가 문재인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정청래가 문재인한테 뭐라 했느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데, 전임 대통령의, 오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다. 부탁드린다. 남북 문제 해결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참 가관입니다, 가관. 현재의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단절된 남북 관계가 문재인 때문 아닙니까? 우유보다는 문재인 때문 아닙니까? 그런 무능한 문재인, 남북 관계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문재인, 그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음에도,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능하게 그냥 걷어차버린, 아무 결말도 없이 결실도 못 맺고 그래야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김정은과의 그 수차례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어떤 결실도 못 맺었잖아요. 응? 미국 눈치 본다고. 예? 그런 문재인에게 남북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나서달라. 부탁을 드린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참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남북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에게 무슨 남북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합니까? 예? 파탄의 장본이에요, 문재인이가. 남북관계 파탄의 장본인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무슨 남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예?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과거 일이죠. 문재인 정권 때 일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따져보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2020년 6월 16일입니다. 오후 2시경에 문재인 정권 당시죠, 이게. 북한 개성 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완전히 폭파시켰습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폭파시켰어요. 남북 공동, 개성 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완전히 폭파시켰다고. 그 당시 아마 텔레비 생중계됐을 겁니다. 저도 봤어요. 폭파되는 거를. TV로.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폭파되는 그 장면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완전히 폭파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뭐냐 하면은 2018년, 그것도 문재인 정권 당시입니다. 2018년 4월 27일 그 정상회담, 김정은과 그 문재인의 정상회담은 그 판문점에서 열렸죠. 그 두 사람의, 문재인과 김정은의 그 정상회담, 그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세워진 남북 간의 소통 창구였어요, 이게. 남북 간의 소통 창구였어요. 이걸 폭파시켰다고, 북한 정권이. 이거는 뭘 말합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남쪽 문재인하고는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 않겠다. 더 이상 문재인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북한이? 갑자기. 공식적으로 세 차례를 만났어요.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폭발했어요? 갑자기 한 건 알겠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왜 이 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습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물론 북한도 그런 어떤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대충 뭐 때문에 했는지, 왜 이랬느냐 북한이. 그러니까 2018년 정상회담 이후에 아까 말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됐잖아요. 트럼프하고도 두 분이가 만났죠. 김정은이가. 결국 실패했죠. 우리가 뭐 중재를 해준다, 문재인 정부에 중재해준다, 그런 어떤 설득도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난 것도 있다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3번, 문재인가 만나고 3번, 또 트럼프가 만나고도 2번, 이런 정상회담이 그 5번에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거야. 어떤 이익도 오는 게 없어. 더구나 또 남쪽 정부한테 더 불만이 있는 거지, 문재인한테. 이건 남쪽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떤 재개하라고 그리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남쪽 정부가 이걸 추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명히 김정은이 이걸 요청했어요. 정상회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해달라. 금강산 관광 재개해달라. 그래 요청을 해도 결국 문재인 정권이 이걸 추진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눈치 보느라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못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 장 볼 때는 남북 관계를 어떤 이래 해봤자 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물론 화가 난다고 무슨 폭파한 것도 물론 김정일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어떤 이런 정상회담을 몇 번 해봤자 어떤 뭐 혜택도 온 것도 없고 진전이 안 되니까 배신을 느낀 거지,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표출된 거지, 이런 폭파하는 거로. 그 뒤에 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연락사무소 신축 개보수 비용이, 이걸 짓는데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데는 비용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은 거지, 이걸. 남쪽 정부가 지은 거야. 이 건물 세우는데 180억이 들어갔어, 180억이. 그거 다 날라간 거지, 폭파함으로써. 그 이후로 완전히 남북 관계가 이제 단절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아니, 그 뒤로는 완전히 막 꽝꽝 얼어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그 공식 회담만 해도 문재인 정권 때 총 3번이었어요. 공식적인 정상회담만 총 3번. 비공식까지 합치면 4번이요, 4번. 비공식 한 번은 뭐냐면은, 그 판문점에서 그 트럼프하고 깜짝, 회담이 있었어요. 3자 회동이 있었어. 트럼프의 깜짝 판문점에서. 그거는 이제 비공식이고, 그것까지 합치면은, 비공식까지 합치면 4번을 만난 거야.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그런데 어떤 결실도 맺지를 못한 거예요. 공식적인 건 3번 만났고, 정상회담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식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잖아, 평양까지 날아갔잖아. 평양을 방문했잖아, 문재인이가. 거기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환대를 해줬습니까? 그 10만이 넘는 경기장에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이가 연설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얼마나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래, 나름대로 북한 정권은 최대한 어떤 문재인한테 어떤 성의를 보인 거지. 그런데도 어떤 결실이 없는 거야. 북한 정책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저거 어떤
불만을 표출한 거죠. 물론 잘못된 거죠. 폭발해서는 안 되지. 이것도 어쨌든 국민 세금에 들어간 건데.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그래 된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더구나 또 그 뒤에 윤석열 개무정권이 탄생해갖고 더 남북간에 쓸데없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갖고 더 남북관계는 더 이제 가속화되는 단절이. 그러나 시초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남북관계의 파탄이.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그 장본인 문재인한테 해결을 요청한다니. 정청래 이분도 참 문제예요. 응? 파탄한 장본인한테 무슨 남북관계를 해결을 요청한다고 부탁을 합니까? 이 한심한 사람아. 응? 이것도 남북관계를 어떤 해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더 또 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올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6월 지방선거. 그것도 또 문재인의 역할을 부탁했더라고. 정청래가. 예? 올 6월 지방선거의 승리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역할을 요청합니다. 역할을 요청합니다. 이래 요청을 했다고. 정청래가.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디 요청할 데가 없어. 또 문재인한테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과거 영상에서 강조했잖아요. 2024년 4월 총선을 영남제마에서 총선에서 폭망시킨 장본이 문재인과 조국이라고. 문재인과 조국이 영남지방에서 특히 부울경에서 나대는 바람에 국회의원 선거가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또 정책위가 찾아가고 올 지방선거에 요청을 부탁한 거야. 지방선거에 정리하는데 도움을 달라면서. 이 정책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2024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조국이가 나대는 바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총선이 완전 폭망했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정청래 씨? 예? 또 문재인한테 부울경 지방선거를 망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더 이상 또 다시 2024년 4월 총선처럼 문재인하고 조국이가 나대면은 부울경 선거에 올 6월 지방선거는 폭망입니다. 부울경에서는. 제발 좀 정청래 당대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서 또 문재인한테 선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통합. 참 좋은 말이죠. 진짜 통합이 좋은 말입니다. 진짜. 물론 국민 통합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봉합은 안 된다. 어물쩡한 봉합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진정한 통합은 봉합이 아닙니다. 어물쩡하게 그냥 뭐 같이 엮이가는 게 그게 통합이 아닙니다. 봉합이 아닙니다. 봉합은. 봉합과 통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민주진영이라고 무조건 통합을 외쳐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응?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무조건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 외쳐대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들은 밀정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통합을 내세우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그런 수법 아닙니까? 같은 민주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사라도 민주 진영에 해악을 끼친 그런 무리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닙니다.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그놈의 표 구걸하러 양산에 갈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헐레가 물입니다. 다시 돌리지 마세요. 헐레가 물로 무슨 물레방 하나 돌립니까? 예? 문재인은 너무나 많은 해악을 민주주의에 끼친 사람입니다. 반성도 없고 참여도 안 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문바 때문에 다 막혔다. 그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패배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화가 나갖고 일관을 했어요. 문재인 쪽에. 문바 때문에 다 막혔다. 민주진영이. 그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이 도올 선생님 말씀이에요. 다시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뼈저리게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상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